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 재연장법에 불과합니다. 특검이 아니라 정권의 충견이고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지방선거 내란몰이 공작일 뿐입니다. 3대 특검 재연장법의 목표는 오로지 6.3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겠다는 술수입니다. 3대 특검 재연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서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정당당한 정책 비전 경쟁이 아니라 야비한 더티플레이로 이겨보겠다는 무도한 반칙 정치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금품 제공 문제를 밝힐 통일교 특검과 김병기, 강선우, 김경 등으로 이어지는 공천 뇌물 특검 추진이 시급합니다. 집권 여당은 비겁하게 통일교 특검을 슬쩍 철회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두 개의 특검 추진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모레는 한병도 원내 지도부 출범 후 첫 본회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령 한병도 신임 원내 지도부 1호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야당 탄압 특검법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야당을 협상 파트너이자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는 한 대표의 취임 일성이 3일 천하로 그치고 국회가 또다시 무한 정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필리버스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갖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가한 발상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철저하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면 한간 오찬이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하는 사법파괴, 정치파괴 3대 특검 재연장법 즉각 철회하시고 여야가 합의된 법률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약속부터 하기 바랍니다. 경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는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한때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어제는 다시 장중 1,470원을 넘어서면서 극도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 26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었지만 2주짜리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시장의 신뢰 회복과 구조적인 고환율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장률도 매우 암울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년 만에 감소해서 3만 6천 달러대에 머물 전망입니다. 반면에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발판 후 7%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위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인식은 너무나 아니합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2% 성장률의 근거는 산업의 혁신이나 구조개혁이 아니라 728조 원에 달하는 확장 재정, 즉 빚내서 돈 풀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빚내서 돈 풀기 포퓰리즘은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까지 부추겨서 국민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풀기에 의존하는 포퓰리즘식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한 산업과 경제의 대전환입니다. 아울러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흡수할 재교육, 재취업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격변하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활로는 강한 민간과 효율적인 정부의 뒷받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살포에 기댄 단기적 인기 영합 정책을 버리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규제 혁파 그리고 산업 대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기본에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의 재연장으로 보인다는 점이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귀를 닫은 채 재탕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법사위 안건 조정이 전체 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특검에 중독된 민주당이 무엇이든 특검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꼭 필요한 특검을 하면 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필요한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통일교와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에 대한 특검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세용이자 혈세 낭비가 뻔히 보이는 재탕 2차 종합특검의 일방 처리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뜻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른 진짜 특검을 위해 오늘 장동혁 당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회동하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기는 변화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첫 회동은 논의의 출발점이자 함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연대의 시작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민주당의 독단적 2차 종합특검의 폭주 앞에서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은 특검이 아니면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실 규명,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 공천 뇌물 수수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직접 개입되어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특검 수사를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대장동 관련 사태는 처음부터 지금껏 상식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부당이득 추징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 원 이익을 환수할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당시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 가능하다며 성남시의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놓고선 정작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해 넘겨받은 계좌들은 잔고가 거의 없는 깡통 계좌들이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은 이미 텅 빈 계좌의 실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입니다.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돌아간 것을 알면서도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라면 성남 시민과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항소 포기의 결과가 범죄자들의 재산 불려주기였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식과 정의를 외면한 항소 포기라는 선택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운영수석입니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어제 입법 예고한 중수청 및 공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황당하게 제2의 검찰청법이라며 반발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주장이라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서로 짜고 검찰공화국을 다시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낙제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경찰법 역시 행안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일반적인 지휘감독권 및 중수청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중수청 법안 제5조는 전례 없는 기형적 입법일 뿐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와 다른 지휘체계로 형평성 위반의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개혁의 동기라면서 이 법안들은 법무부 및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정치적 관여 통로를 넓히는 모순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 및 기소 인력의 정치 개입 처벌 조항을 둔다는 것은 지휘받는 자들만 처벌받게 만드는 표리부동 그 자체이며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고등공소청의 사건 심의가 검사의 영장 청구,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은 결국 검사의 활동을 외부에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기소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보안 수사권을 추후 논의하겠다고 미룬 것은 민생 수사의 핵심 기능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2단계라는 정치 슬로건 아래 인권보장, 수사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 설계는 포기하고 권력을 위한 조직 간 권한 배분에 그치는 제도 개편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의 범죄 척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수영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맹탕, 입틀막 청문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이재명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처럼 이해훈 후보자 역시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후안무치한 버티기로 일관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증인과 참고인 문제입니다. 어제 여야 간사 간 6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저녁 7시가 넘어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 재경위는 증인 23명, 참고인 10명 등 총 3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후보자와 관련해서 1일 1의혹이 터지고 있는 만큼 하루를 하더라도 갑질부터 로또 90억 아파트의 불법 청약, 증여세 탈루, 영종도 땅 투기, 고리 대부업체 투자, 금수저 병역 등 온갖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처음에는 전면 수용 불가를 주장하다가 막바지에 가서야 국민 눈치 보듯 서너 명의 증인만 겨우 받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토교통부 기관 증인마저 완강히 반대하다가 국토부 받을 테니 부동산 정보원 빼자고 하고 갑질 피해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등 의혹백화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의지가 1도 없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여당 재경위원들과 만나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실제로는 야당의 증인 참고인 신청을 거부하고 진실을 진뭉개려는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 플레이를 보인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 후보자의 온갖 의혹에 분노하는데 고위공직자 검증 책임을 가진 야당으로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은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이 정도 부적격 인사도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례를 따진다면 왜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며 법사위 야당 간사는 임명도 안 합니까? 자료 제출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기만한 정치 꼼수로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에 야당은 100건 가까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부정 청약 아파트 청약 가점과 당첨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증여세 납부 내역과 자금 원천,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면직 내역 등 기본적인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단에서 보내온 자료는 0건이었습니다. 단시간에 보낼 수 있는 자료도 안 보내고 말로만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버티기를 넘은 국회와 국민 전체를 무시하는 짓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어질 추가 협상에서 야당의 핵심 증인과 참고인 요청을 수용하고 이 후보자도 말이 아닌 자료로 의혹을 소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틀 나자는 청문회도 하루로 합의해 주었는데 이제 진실 규명의 목소리마저 뭉개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끝판왕 후보자의 뒷배로 이해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부적격 꼼수 인사에 대한 검증을 온몸으로 막고 버텼던 비겁한 후보자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적반하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거도 검증도 없는 무인기 침투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보복을 운운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자극할 의도가 없다.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며 북한 김여정의 닥달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주권국가의 태도입니까? 북한은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10여 차례 이상의 무기 침투, 오물풍선 살포, 미사일 도발까지 수십 년간 도발을 반복해온 가해자입니다. 그런 북한의 말 한마디에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우리 군과 우리 국민부터 의심하는 모습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군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이지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최근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강조하며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해 북한이 불안해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과 다릅니다. 그동안 무력 도발도 무인기 침투도 모두 북한이 먼저 자행해 왔습니다. 북한에 우리 국민이 억류되어 있고 북한 주민이 인터넷조차 쓰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현실조차 정확히 인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화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해야 합니다. 사실을 모른 채 손을 내미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이번 사안도 북한의 협박에 허둥댈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의 거짓 주장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도발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주권과 안보 앞에서 타협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안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경찰의 민중의 지팡이인지 아니면 권력의 범죄를 덮는 언닉자로 전락했는지 묻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의 매간매직 의혹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녹취록 파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목을 속 집어넣은 자라와 같습니다. 언론 폭로 13일이 지나서야 늑장 수사에 착수했고 그 사이 김경시 의원은 미국에서 회도편을 개최하고 텔레그램을 2차례나 탈퇴하며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김경시 의원 귀국 후 3시간짜리 약속 대련용 임의 동행 조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나마 실익이 없다고 기가 조치시켰습니다. 우리는 TV 생중계를 통해 김경시 의원이 인천공항으로 유유자적하게 귀국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작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수갑을 채운 긴급 체포 장면이 오발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쪽은 김경시 의원이 공항으로 유유자적하게 돌아오는 모습,
한쪽 사진은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이 긴급 체포되어 수거까지 찬 모습입니다. 이는 지금 경찰의 여야에 대한 수사 방식을 비교하는 한 장면으로 표기될 것입니다. 작년 11월 폭내던 김병기 의원 관련 23건의 고발과 12개의 의혹, 그리고 1억 수수 의혹이 드러난 강선호 의원 공천 헌금에 경찰은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뭉개고 있습니다. 강순호 의원의 사무국장이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녹취대에서 살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데 왜 수사를 못하는 겁니까? 혹시 당시 당대표를 비롯한 윗선이 무수어 예면하는 것입니까? 현지 누나와 연결되어 있을까 봐 판도라의 상자를 못 여는 것입니까? 지금 여당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다수의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헌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차명 투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목록조차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혐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의 수사 사항을 하나라도 아는 바가 있습니까? 국민은 묻습니다. 왜 여당 인사수사에서는 늘 시간이 필요합니까? 왜 결정적 단계로 가기 전마다 멈칫합니까? 왜 수사 속도가 권력의 방향을 따라 달라진다고 느껴야 합니까? 공정하지 않는 수사는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주구가 됩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여당 인사 관련 지연 수사에 대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향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봐주기 수사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이런 수사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물에도 어물쩍 넘어가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용두사미식으로 끝난다면 우리 당은 이를 단순한 무능이 아닌 고의적인 범죄 은폐 공작으로 규정하고 경찰청장 대응을 비롯한 수사 지휘 라인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와 수사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적극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경찰 스스로가 법의 심판대에서는 치욕을 겪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경찰 수사의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만을 쳐다보면서 수사하십시오. 이것은 경고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교육위간사 조정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학 입시 제도로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름은 공교육혁신 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 전에 대학을 추첨해서 보내겠다라는 대입 추천제 발언을 해서 수백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덜컥 내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서 한 가지 방식으로 선발하겠다. 그리고 절대평가를 하겠다. 내신을 절대평가하겠다. 그리고 정시를 40%를 폐지하겠다라는 등 입시 제도를 뿌리채 흔드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야당 간사실에까지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을 접한 수백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건 또 뭔 소린지 하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자기네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가 박힌 보고서를 스스로 야당 간사실에까지 보내면서 문제가 되니 공식 입장이 아닌 그냥 보고서다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교육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임시회의체가 만든 보고서라면서 발뺌하는 모습에 정말 책임 있는 교육정책 당국자 하나 없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책 절차입니까? 아니면 선동입니까? 막 던져보고 반응을 보고 좋으면 하고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 명심하십시오. 교육정책에서는 절대로 실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찬 세대 2가
이재명 정부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어쩌면 대학 입시 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손대면 될수록 더 망가집니다. 외통위 간사 김건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 나라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도 이루어낼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정부가 그 성과를 계승하고 있는 전임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과 굴종뿐이라며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 일본의 비웃음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다. 는 등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 감정을 자극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처럼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내로남불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를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안보, 경제, 공급망,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현실의 과제 앞에서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외교를 정치에 끌어들여 악용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기초 위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협력 강화, CPTPP 가입, 북한 비핵화 진전 등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김성교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3년 만에 감소하면서 3만 6천 달러대를 간신히 유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만의 22년 만에 역전된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최대 실적을 이루고 있는데도 국내 총 생산은 저성장에 갇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4.4%로 한국 경제의 핵심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모멘텀은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 인사, 여권의 일각은 대한민국 성장의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논란은 무책임한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발상일 뿐입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 속도가 핵심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논란으로 시간을 지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양성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국가전략산업 인프라로 검토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투자금 1,000조 원에 이미 수백조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단순히 공장 몇 개 짓는 수준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 기업 간 시너지를 끌어올릴 K반도체 클러스터를 더 빨리 완성해야 합니다. 저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분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호하는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단수호 TF 가동. 둘째,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 지원. 셋째, 경기도민 500만 서명 운동 전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전선의 방어막이 되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K반도체 입지를 다지고 대한민국의 경제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 지원 대책 등 전방위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경기도민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지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네, 가방이 감사합니다. 지난주 전 세계 첨단 기술 경연장인 CES에 다녀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또 과학기술 소위위원장으로서 CES를 해마다 주최하는 CTA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 공식 초청을 받아서 글로벌 패널로 캐나다, 아일랜드 대표와 함께 나란히 토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올해도 CTA 선정 글로벌 혁신 챔피언으로 선정된 덕분이었습니다. 북미 최대 테크놀로지 민간 조직인 CTA 올해 평가에서는 EU가 글로벌 혁신 챔피언 자리에서 탈락했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북구의 혁신 국가와 달리 EU 시스템은 몇몇 법률 시행으로 글로벌 혁신의 필수적인 프리덤 오브 스피치, 즉 언론 자유, 그리고 시민 누구나 정의의 원칙을 누릴 수 있는 공평하고 투명한 법제, 크고 작은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률 원칙에 미달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CTA의 스코어보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0여 페이지에 걸친 이유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TA는 이것이 미국 중심의 기준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혔지만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판했던 미국 정부의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의 혁신 생태계 전체의 기본 원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과방위 야당 간사로서 정부 여당의 폭주에 맞서며 민주주의 인계철선이라는 말을 썼듯이 정보통신망법의 징벌적 손배소, 자의적인 검열기구 등은 바로 서방 국가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방어의 인계철선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시민단체, 언론단체의 비판을 외면하고 정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따돌리려 했던 그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국내의 우려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금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 국가로서 적토마처럼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법 정의, 언론 자유, 글로벌 혁신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배터리,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CES 혁신상을 휩쓸다시피 한 대한민국의 혁신 기업들, 젊은 스타트업 기업가들 덕분에 광복 80년 만에 글로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품 수출 6위의 국가 이상과 달리 디지털 교육에서는 18위로 밀려있고 젊은이들과 많은 시민들이 한국보다는 미국에 투자하고 한국의 낡은 OS를 외면하고 아예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는 마침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혁신의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CES의 국가 의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의 기적을 되돌아보고 광복 100주년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논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광복 81주년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혁신과 제도약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나오나? 어저께 밤늦은 시간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제명 결정이 있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이어서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미 전 국민이 그 동영상을 보았을 텐데요.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된 것을 보았는데 지금 조사를 하기는 하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전혀 드러나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중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청래 대표와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은 아마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를 정청래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